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전기차와 SDV 분야에서 앞서간다고 하는데 과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지커의 007의 전기전자 아키텍처 구성을 분석합니다. 테슬라 모델 3에 5개의 10배가 되는 50여 개의 ECU를 탑재한 지커 007은 과연 어떤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그 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차이나 리스크로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던 중국 로컬 업체와 판매점까지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독자님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위기감이 결여되면 노이즈 정보가 판을 치게 됩니다. 합리적인 위기감은 다음 성장을 위한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30년 경험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중국 업체 중에 니오 샤오펑 리오토는 SDV 분야에서 테슬라처럼 자사주도 개발을 하면서 테슬라를 따라왔고, 가트너사의 디지털 오토모티브 인덱스 2024 오버롤 스코어를 보면 작년에 비해 개선되는 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미국 상공부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의 수출을 막아섰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구성에서 필요한 요소의 하나는 여러 개의 반도체로 구성된 전자제어 유닛 ECU가 됩니다. ECU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르쉐는 8개의 반도체를 이용하여 1개의 ECU를 911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에는 약 8,000개의 반도체로 90개의 ECU가 탑재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ECU는 도어용, 에어컨용, 파워스티링 등 제어 대상에 따라 별개로 구성되는 분산형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분산형은 차량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추가 확장이 반복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 마치 이전의 호텔들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건설하지 못하고 별관, 특별관, 신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응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차량에도 이러한 구조가 되다 보니 OTA 기능을 추가해도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가치 향상 정도만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ECU로 구성되면 복잡한 구조가 되면서 개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코스트도 문제가 됩니다. 20년 이후 레거시 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을 도메인형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메인형은 차량 내 ECU 탑재 위치와 관계없이 차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기능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19년 모델 3에 여러 ECU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존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했습니다. 중앙 집중 존형에서는 전방, 좌우, 후방 등에 배치한 통합 ECU가 어느 도메인에 속하든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액추에이터를 제어합니다. 도메인형과 존형의 차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래의 핵심 기술이 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레벨 5를 실현하려면 중앙 집중 존형이 효율성이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또한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으로 구성하게 되면 ECU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ECU 수가 적을수록 ECU의 비용뿐만 아니라 ECU 간 배선을 줄일 수 있어 경량화 및 공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OTA 기능에서도 중앙 집중형이 유리합니다.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오류 없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ECU 간의 호환성을 포함해 전체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반의 동작을 검증해야 하는데 ECU 수가 적으면 검증의 시간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의 ECU는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폭스바겐 파삿 가솔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ECU 수는 약 70개였습니다.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적은 전기차는 어떨까요?
닛산의 전기차인 18년형 리프는 30개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HW3.0 이전에 생산했던 테슬라의 모델 S는 15개였습니다. 테슬라는 19년형 모델 3의 대시보드 안쪽에는 HW3.0 고성능 컴퓨터를 장착했습니다. HW3.0 컴퓨터 안에는 달리고 선회하고 세우는 자율운전용 ECU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제어하는 미디어 컨트롤 유닛인 MCU가 각각 한 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실행하는 3개의 바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5개의 ECU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BYD는 철저하게 테슬라를 모방하면서 실 등에 채용한 전기차 전용 E 플랫폼 3.0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분해한 차량 상태에서 보면 4개의 ECU가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전방 좌측의 좌측 차체 컨트롤러와 전방 우측의 우측 차체 컨트롤러, 후방 좌측의 후방 차체 컨트롤러, 전방 중앙의 멀티미디어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와 큰 차이점은 퓨즈와 릴레이 사용 여부로 보입니다. 모델 3에서 12V 계열의 전원은 프론트 바디 컨트롤러를 통해 차량 내 좌우에 배치된 좌측 바디 컨트롤러와 우측 바디 컨트롤러로 배선이 연결되며 12V 계열의 전장품의 전원의 공급과 제어는 대부분 바디 컨트롤러의 3개의 기판에서 이루어집니다. 프론트 바디 컨트롤러의 기판에는 12V 계열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모스펫과 션트 저항 등을 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퓨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BYD는 DC-DC 컨버터로 강압한 전력이나 12V 계열의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퓨즈나 릴레이를 통하여 12V 계열의 전기 부품으로 보내고 있는 시스템으로 BYD는 테슬라를 모방한다고 했지만 여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커의 007에 탑재된 ECU는 약 50개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구석기 시대로 회귀했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커는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코스트 퍼포먼스를 앞세워 테슬라의 모델 3, 샤오미 SU7, 샤오펑의 P7, 니오의 ET5와 선전하고 있습니다. BYD는 철저하게 테슬라를 모방하면서 중앙 집중식을 실현하고 있다면 지커는 도메인형 전기전자 아키텍처로 구성했습니다. 지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속도였습니다. 일단 시장에 내놓고 어떤 기능이 고객에게 매력적일지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ECU 통합은 그 후에 해도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007의 ECU 수는 50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결선 등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같은 ECU를 연결하는데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구성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역시 완성된 기존 시스템은 일단 건드리지 않겠다는 방침이 짙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커 007의 차량용 네트워크는 간선에는 플렉스레이, 지선에는 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위치 리루나 온오프와 같은 간단한 제어가 필요한 곳에는 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렉스레이의 간선에 연결된 주요 ECU는 총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ECU 아래에는 그 기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ECU가 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네트워크에서 우아한 부분은 같은 ECU를 연결하는데 캔과 이더넷 등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ADAS AD 시스템인데 ADCU 산하에는 FLC라는 전방 카메라용 ECU와 FLL이라는 전방 라이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용 장면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자동 제동이나 차선 유지 등의 ADAS 기능에서는 전방 카메라와 라이다가 캔으로 통신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와 ADCU의 통신, 그리고 어댑티브 하이빔의 경우 라이다와 ADCU의 통신은 각각 이더넷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TCAM과 VGM 간에도 이더넷과 캔이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인식 에이전트를 통한 디지털 어시스턴트 서비스나 헤드램프 상단에 배치한 디스플레이, 올인원 스마트 라이트 디스플레이와 외부로 향하는 스피커로 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외부 조명쇼 등에서는 이더넷이 사용됩니다. 반면 충전 상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것에는 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더넷 적용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미 캔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용하고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는 이더넷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커는 개발 속도를 우선시하기 위해 이미 작동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이식하지 않고 당분간은 그대로 이용하는 방침으로 분석됩니다. 지커의 007의 스마트 드라이빙 에디션은 라이더를 탑재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2 프라이스에 해당하는 기능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출시 후 OTA를 통해 교통 상황이 복잡한 도심 일반 도로에서도 NOA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카 기능이 없거나 경쟁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면 고객들은 외면하기 때문에 라이더를 서둘러 장착하면서 NOA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BYD처럼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혁신하기보다는 현재의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새로운 기능을 발빠르게 도입하려는 지커의 개발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엔 지커가 도입한 기가캐스트 기술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